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창업을 하는 사업자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과세 관청에서 중요한 거죠. 세금을 걷기 위한, 알아내기 위한, 알 수밖에 없는. 사실 뭐 세금 계산서 안 발행하고 장부에다가 잘 기록해서 내가 너한테 줄 돈, 받을 돈만 잘 정리해 놓으면 네. 상관은 없는데, 결국은 이 계산서 자체가 앞에 세금자가 붙는다는 건 그렇죠. 세금을 잘 위한. 놔두기 위한. 품위에 얘기하겠지만 잘못 발행하면 가산세도 있고요. 네.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가 또 의무화 됐잖아요. 그렇죠. 연세 있으신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까지 사업하면서 배워서 해야 되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은 굉장히 많은데, 그걸 잘못했을 때 또 가산세가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갈수록 짜증나죠. 이걸 뭐 세무사 사무실에서 발행해 주질 않기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 발행하기 그렇다고 위해서. 공인서 줄 테니까 계산서 발행해 줘. 이게 가능해요? 가능한데 그러면 돈을 굉장히 많이 주셔야죠. 그렇죠. 거의 뭐 고용을 하는 거죠. 직원처럼 부리는 거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라 저희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매입이나 혹은 매출 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관련 증빙 서류로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단적으로 병원 가가지고선 진료를 받고 지급을 현금으로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쪽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진 않거든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세 면세 이런 기준에 있어서 면세에 해당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세금 계산서라는 제도가 사업자가 사업자한테 팔 때 사실 발행하는 거예요. 네. 거래 관계로 온 게 아니라 그냥 개인으로 진료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는 이제 현금 영수증이라는 또 제도가 있어서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그 주민번호로 현금 영수증 처리를 해주죠. 개인은 그렇고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 중에서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면세 제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국민의 후생 용역, 뭐 국민의 필수 재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걷는 것이 부담이 된다고 해서 아예 세금 부가세에 대해서는 면세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뭐 농산물, 아까 말씀하신 의료 용역, 그리고 뭐 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걷지 않고 있습니다. 약간 헷갈리실 텐데 세금 계산서라는 게 있고요. 네. 계산서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세금 계산서는 과세 업종들이 끊는 거고, 계산서는 면세 업종 하시는 분들이 발행하는 거죠. 그렇죠. 업종이 면세 사업자냐, 뭐 일반 과세 사업자냐도 중요하지만, 네. 그 제공하는 제품, 품목이 면세인 경우에는 일반 과세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세금 계산서가 아닌 일반 계산서로 대체한다는 거. 네. 문제는 이 세금 계산서 언제 발행해야 되느냐. 네. 왜냐면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늦게 발행하거나 발행을 못하는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네. 이게 1시간짜리인데 사실. 그렇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물건이다. 네. 그러면 그게 상대방한테 인도될 때, 줬을 때, 음. 그때 발행하는 거고요. 뭐 일에 대한 거다 그러면 용역이 완료됐을 때, 그때 끊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의가 되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돈을 먼저 받고 시작하는 서비스라든지, 네. 아니면 품목이라든지, 이제 고가야. 그래서 돈을 안 주면 안 보내겠어. 그래서 돈을 먼저 받아. 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계산서는 언제 끊어야 될까? 원칙은 이제 다 완성되면 끊는 거지만, 돈을 대가를 먼저 받았을 때는 먼저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계산서 발급 시기가 너무 늦거나, 혹은 너무 빨라서 가산세가 발생되는 세금 계산서 발행. 네.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이게 복잡해요. 다 설명드린 그렇고 짜증나는 부분이긴 하지만 모르면 빼박이라 그러죠. 빼박. 그렇죠. 네,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소득세나 이런 것과 틀리게 가산세가 정확하게 이거는 그 거래 날짜 이런 거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그걸 아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중요한 거는 지연 발급하고 미발급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지연 발급은 원래 발급해야 될 시기에서 조금 늦은 거고, 미발급은 이 공급 기간을 넘어버리는 경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경우에 미발급은 가산세가 이제 발급하는 사람, 공급하는 사람이 2%가 있고요. 지연 발급 같은 경우에는 1%의 가산세가 있어요. 이게 네. 전체 물건 가격에. 근데 이제 문제는 받는 쪽인데, 미발급 같은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를 받았어도 공제가 안 됩니다. 매입세 공제가. 비용 처리는 되겠죠.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부가세에서 환급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큰 페널티라서
이거는 반드시 지키셔야 되고, 지원 발급 같은 경우에도 받는 쪽도 가산세가 또 0.5%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가산세를 내는 이런 억울한 상황 웃기지만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당연한 내용이라 얘기는 안 드렸지만 세금 계산서 발행은 기본적으로 돈을 받는 사람, 즉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사람이 발행을 하는 건데, 그렇죠. 지금 박승사 얘기대로 그거를 지연 혹은 미발급을 했을 경우에는 사유를 원인을 발생시킨 공급자는 페널티 받는 건 당연한데 상대방도 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산서가 나한테 반대로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온다. 그럼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거나 네. 확인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네요. 건설업 쪽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데는 제가 너무 복잡해서 사실 설명 안 드린 건데, 네. 선발행 세금 계산서 뭐 이런 또 조건이 있어요. 그런 조건까지 너무 깊은데 이제 일례로 건설 현장 이런 데서 하다 보면 돈을 받기 전에 먼저 발행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제 매입세 공제를 상대방이 또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과세관청에서는 잡기 위해서 정당한 공급 시기가 아니라고 하면 그걸 다 부인해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지금 어려운 용어 나왔는데 돈을 받기 전 혹은 용역이나 제품이 인도되기 전에 선발행 계산서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은 요건이 맞아야 된다. 네네. 일단 본인들이 이런 선발행이나 혹은 계산서 부분에 대해서 복잡함이 있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이제 기장하시는 뭐 세무회계 사무실을 통해서 담당하는 격리 직원이나 대표자분들이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